난일 난이 난삼 난사 이게 엄청 길다가 난세 편이 좀 짧아서 좀 기쁘다. 자, 다음 편은 이제 문변인데요. 문변도 아마 짧을 겁니다. 진짜 짧네. 문변, 문변, 문, 뭐를 문자냐 이거? 하도 글자 안 써가지고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다. 잠시만요. 뭐를 문자 맞는데 괜히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 문에다가 변자는요. 저 가끔 나오는 한자인데 분별하다 할 때 변자거든요. 분별하다, 갖추다, 깎아내리다 그런 의미도 있고, 명백하다, 따지다, 밝히다, 변론하다 그럴 때 이제 변자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근데 문변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세상에 서로 옳다고 다투는 변론은 어째서 생겨나느냐? 그러게 나는 대답하여 말했다. 윗자리에 있는 임금이 명석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다. 왕이 명석하지 않으면 변론이 생겨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자 다시 대답했다. 명석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위로부터의 명령은 말 가운데 가장 존엄한 것이라 여기고 법률을 지키는 것이 일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이라 여긴다. 말에는 두 가지 귀중한 것이 없고 법에는 두 가지 적정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윗사람이 정치를 잘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잘 따를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저것 시비를 가릴 게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이 법률과 명령에 잘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건 반드시 이를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행하여야 할 법령이나 명령이 없을 경우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간사한 음모에 대처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변고에 대응하며 나라의 이로움을 만들어내고 장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있는 사람의 말을 임금은 반드시 받아들여 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한다. 그 결과 말이 이치에 적당하면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고 이치에 들어맞지 않으면 무거운 벌을 내릴 것이다. 이로써 어리석은 사람은 벌이 들어워 감히 진언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불만을 시비하려 하지 않는다. 시비라는 거는 이제 이것저것 따진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죠. 이것이 명숙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변론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왕이 명숙하고 정치가 잘 돌아가면 예를 들면 쓸데없는 말하는 새끼들한테 이제 벌 주고 그 다음에 잘 말하는 사람한테 상 줄 거니까 괜히 티격티격 그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자,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이 되면 그렇지가 않다. 왕이 명령을 내려도 민중은 그들의 학문을 바탕으로 이를 비방하고 관청이 법률을 시행하면 민중들은 사사로운 행위를 바탕으로 이를 어기고 만다. 도리어 임금도 법률이나 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고전을 숭상하는 학자의 슬기나 행동을 존중하게 되니 이것이 세상에서 고전의 학문을 존중하게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같이 예를 들면 철학 같은 거 배워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따르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 이거는 세상이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법가에서 그 사람들이 논쟁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하고 그런 걸 좀 많이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서 꾸준히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막 민주사회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런 걸 좋은 거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게 배우고 그럼 그렇게 또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서로 얘기하고. 근데 한비자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비자에서는 예를 들면 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괜히 이제 어디 막 후루한 말, 그러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쓸데없는 말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퍼뜨리거나 그런 거는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유학하고는 정반대 쪽이죠.
자, 무릇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반드시 실용성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 유익함을 근본으로 삼아 그 선악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릇 사냥하는 화살을 날카롭게 잘 갈아 아무 곳에나 겨냥하고 쏘지만 화살 끝이 짐승의 추후에도 맞지 아니함이 없다라 하더라도 이것을 활 잘 쏘는 명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황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속담과 같아 일정한 표적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총을 아무데나 쏘다가 뭐 하나 맞았다고 그거를 이제 총 잘 쏘는 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옆집 벽에 맞았는데 이제 그걸 보고 너 참 총 잘 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자, 지금 지름이 5치의 표적을 만들고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 활을 쏠 때 예나 복몽과 같은 사람이 아니면 반드시 명중시킨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정해진 표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하고 복몽은 둘 다 활 잘 쏘는 사람 이름입니다. 정해진 표적이 있으면 예나 복몽 같은 사람이 지름 5치의 표적을 맞췄을 때 뛰어나다고 하겠지만 정해진 표적 없이 함부로 쏴 짐승의 잔털, 추호를 맞췄다고 하더라도 졸렬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왕이 신하의 의견을 듣고 행동을 살피는 경우에 그 말과 행동의 효용이 목적한 바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비록 말이 아무리 깊고 그 행동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렇게나 쏘아댄 활의 경우와 같은 것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이명박 때인데 예를 들면 민간 기반 시설들을 민영하자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보통 사실 민영하면 나쁘거든요. 관공서에서 이제 담당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 민간에서 담당하면 더 좋은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기반 시설들은 민간에서 담당하면 안 되거든. 그럼 좆되거든요. 예를 들면 수도세가 이제 수십 배 오른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딱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예를 들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통제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물 쓰고 전기 쓰는 게 막 효율을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틀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그런 거지.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건 효율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효율성이 올라간다 그래 놓고서는 그러니까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사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걸 맞췄다,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잘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여기서도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로써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남의 말을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가지고 뜻이 깊다고 여기고 널리 공부한 것으로서 시원스러운 변론이라며 또 그 행동을 살피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 하고 관심종자들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윗사람을 범하여 비평하든지 하면 견식이 높다고 한다. 왕은 세간이 현혹되어 고상한 척 시원스럽게 늘어놓는 변설을 좋아하고 스스로 현명하다며 그 지혜를 앞세워 윗사람에게 대드는 행동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법수를 터득한 선비들은 해야 될 행위와 해서는 안 될 행위를 분간하고 논쟁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해야 할 것인가를 구별하더라도 왕의 잘못을 바로잡지는 못하는 것이다. 이로써 유복을 차려입고, 유복이라는 건 선비의 옷을 차려입고 입으로만 옛 성인의 도를 나불대는 사람이 혹은 허리에 칼을 차고 무술에 뛰어나다고 으스대는 협객이 많아지고 평소에 밭 갈고 농사 짓던 농부가 나라가 위태할 때 죽을 각오로 전장에 나가 싸우는 병졸은 적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줄고 그리고 도움은 안 되는데 있어 보이는 놈들만 많아진다는 거죠. 인스타그램 같은 거죠 뭐. 자, 굳은 돌은 흰 돌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견백론입니다. 요거는 명가 쪽 이야기입니다. 라든가 하늘과 임금은 민중을 두텁게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견백, 무후 같은 궤변이 횡행하고 무후 저거는 뭔지 모르겠다. 자, 법률과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없어진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이 명석하지 못하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문변입니다. 문변. 변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밝히다, 따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따지다, 밝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문이라는 거는 글쎄 제가 보고 있는 목표는 묻다,
문초하다, 방문하다, 찾다, 알리다, 부르다, 소식, 물음, 이런 의미로 있는데 뭘 따진다 그래야 되냐? 문변이라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질문했으니까 아까 그 누구예요? 세상에 서로 옳다고 다투는 변론은 어째서 생기느냐? 라고 누가 그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물음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다. 뭐 그렇게 이해될까? 문변이라는 걸. 문변 편의 핵심은 사실 지금까지 한비자에 나온 얘기들하고 비슷해요. 한비자에 나온 얘기들처럼 꾸준히 나왔던 얘기들처럼 사실 뭐 그거지 뭐. 그 이것저것 짓거리는 놈들 중에 이것저것 잘난 척하면서 짓거리는 놈들 중에 사실은 쓸모 있는 놈 얼마 없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제대로 정치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놈들 배제하고 네가 규칙을 잘 세우고 그 사람들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쓸데없이 관종들, 관심종자들, 튀는 행동하는 놈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뛰어난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네 일이나 잘해라라고 하는 앞에 한비자의 이야기들을 한비자의 변설들을 뭐 대화 형식으로 다시 반복하는 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크게 다른 얘기는 없네. 넘어갑시다. 자, 크게 문변 편에서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문변. 그 다음은 자 영상 끊죠. 문전인데